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각하고 있는 언론에 뿌려진 거면은 분명히 정부에서 뭔가 좀 흘렸겠죠. 이런 거를 좀 보니까 정말 참 시대에 역행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걸로 말도 아니죠. 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아니면은 보조금 주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테슬라에다 지금 보조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검색하면은 한국은 봉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는데, 야, 우리는 주는데 미국은 안 줘? 그러면은 우리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이 나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한미 FTA, 우리는 니네한테 보조금 주는데 왜 니네는 우리한테 안 줘?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근데 누가 먼저 보증금이랑 이런 전후 상관 관계는 아니고 전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을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2020년도였죠? 그때 테슬라 모델 3, 그 중에서 롱레인지 6,479만원짜리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국의 세금이 다 보조금이 절로 가게 되니까 안 되겠다,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보니까 6,479만원 모델 3 롱레인지니까, 아 그래, 보조금 제한은 6천만원으로 걸면은 쟤는 이제 보조금 반토막 나겠지 하고,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테슬라를 조준한 그런 보조금 상한제가 시행이 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게 전 국민이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들이 너무 비싸다, 6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들에게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는 좀 형평성이 좀 우리나라 정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만, 왜 6천만원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그냥 4천만원만 넘어도 좀 비싼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왜 하필 6천만원일까? 왜 5,500만원 아니고, 왜 6,500만원 아니고, 왜 하필 6천만원일까? 이건 누가 봐도 테슬라가 타겟이었죠. 그랬더니 테슬라가 무엇을 했느냐? 가격을 내렸죠. 5,999만원으로 가격이 내렸어요. 6천만원 아래로 나오면 보조금 100% 받으니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꼼수라고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전기차 보조금, 아까 보조금 상한제 설정할 때 6천만원을 설정한 이유, 6천만원 아래로 하면은 이 전기차들이 가격을 좀 낮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에 입문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니까, 테슬라는 그거에 그냥 화답한 겁니다. 정말 이 정부가 바라는 그대로 한 거죠. 정부가 바라는 가격 인하 효과를 다른 회사도 아닌 테슬라가 직접 이렇게 반영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테슬라 인기가 더 많아졌죠.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이제 고가의 전기차가 5,500이래요. 아니, 처음에 6천만원이 나왔던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갑자기 내년엔 이대로 안 되겠네, 5,500만원이네요,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테슬라는 이제 도저히 가격 인하 이제 그게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안 팔고 가격을 또 올려버리기도 했죠, 지금. 그래서 거의 뭐 넘사벽의 가격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렇게 가격을 5,500만원 내려버리니까 이제는 국산 전기차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원자재 공급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저 테슬라 때문에 이 가격 보조금 상한제 걸어가지고 우리끼리 피해를 보겠네요,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트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다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추고가 기준이 아니라 차의 그 파워트레인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깡통 가격을 기준으로 걔가 5,500만원 아래면은 보조금 100% 받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정말 아무도 안 살만한 그런 깡통 트림을 만들어가지고 걔는 5,500 아래로 판매가만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옵션을 막 1,000만원 그렇게 넣든, 그러니까 깡통 가격이 5,400 얼마니까 옵션 넣고 거의 7천만원에 육박하더라도 보조금 100%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처음에 이 환경부에서 보조금 상한제 설정할 때 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상한제를 설정했던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죠. 말도 안 되는 틀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그로 인해 옵션, 사실상 가격 인상은 거의 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그래도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역시 현대, 이게 전기차 오너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현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진짜 언론에 어떻게 양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아니, 어떤 회사는 이거 맞추려고 가격을 내렸더니 꼼수라고 하지, 어떤 회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틀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올린 건데도 역시 현대, 역시 국산,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굉장히 편향적이고, 일단은 보조금으로 이런 공격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했냐? 우리나라가 먼저 했다. 네, 물론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법안의 이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이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설정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시아의 그 코리아에서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어. 테슬라에다 이렇게 과징금도 막 100억씩 막 먹이고 했어. 안 되겠네. 현대기아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법안을 짰을 거라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과 우리가 미국을 보는 시장은 워낙 이게 체급 차이가 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대한민국 좋아하고 대한민국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기 싫지만 그냥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 공격해봐야 걔네들은 뭐 반응도 별로 없고, 걔네들이 살짝 잼만 날려도 우리나라는 약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좀 비대칭적인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쉬운데, 이래서 국력이 세져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좀 이런 아쉬운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관계를 생각해보면은 누가 먼저 했다? 우리나라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제가 전후 인과관계가 아니라 전후 관계라고 하잖아요. 단순 그냥 먼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외교 채널,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도 직접 미국 가가지고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항의도 하시고 딜을 하시러 이렇게 가는 건데, 반대로 미국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생각도 안 하다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 차별하면 어떡하냐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는 반격할 수 있는 거죠. 한국 보니까 2021년에도 이렇게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타겟을 걸고 이렇게 보조금 상한제 걸고, 그 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사실상 거의 못 받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어떡하냐. 그리고 배터리 성능 소였다고 100억대 과징금까지 부여했잖아. 이걸 누가 먼저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외교 채널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네, 물론 이렇게 가격 인하하는 것은 모든 차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도 모든 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준다는데, 너네들도 공장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잖아 하면은 정말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만 콕 집어가지고 이 특정 브랜드는 보조금 받으면 안 돼 한 게 아니라, 그냥 공장이 있냐 없냐, 여기서 생산된 차를 파냐 아니냐, 그 차이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게 뭣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똑똑하신 외교부 이분들이 어떻게 항의를 할지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해요.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현대기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잘 돼야 되잖아요. 현대기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딸려있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력업체, 그리고 그 협력업체 가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관련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두 다리도 아니고 한 다리만 건너도 이런 분들이 수두룩빽빽 할걸요. 그래가지고 저도 반은 응원하지만 반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좀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데 또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와, 이제 정비센터 가지고 보조금을 차등한다? 미국 입장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 우리는 니네한테 보조금 차별 안 했는데 니들이 먼저 했잖아. 그리고 니네 기사 보니까 이 정비센터 가지고 보조금 깎는다며, 그러면서 우리한테 협상을 하러 왔다고?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이게 할 말이 있나? 약간 좀 의아하죠. 전기차 AS망 이거 분명히 많아야 되는 거고 부족한 것도 맞아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드 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는 서비스 센터보다 사고 수리 센터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부품 수급이 확실해야 되고,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서비스 센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서비스 센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제가 다녀온 내용입니다. 테슬라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기사에 보면은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절대 못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보시면 어떻죠? 8월, 7월, 6월, 5월, 4월, 3월, 그 이하로도 2월. 작년에 없을까? 제가 최소 2달에 한 번씩은 서비스 센터를 갔고요. 그러면은 너 미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예약한 거냐?는 아니고요. 테슬라 어플 보면요, 그냥 다음 주에도 다 비어 있어요. 다. 그만큼 예약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도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미 센터가 이렇게 많이 좀 생겨가지고, 네, 물론 이게 많다는 거 아닙니다. 좀 부족해요. 대전에 일단 생겨야 되고, 강원도 생겨야 되고, 전라도에 하나 더 생겨야 되고, 경상도에도 또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제가 예약하는데 불편함을 겪었냐?
정말 태뽕 거르고 얘기하면요, 정말 전혀 어려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실까봐 센터 왜 이렇게 많이 가냐면은 제가 잡소리 예민해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수리가 돼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간에 서비스 센터를 예약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계속 좀 정비를 받거나 뭐 냉각수를 갈거나 브레이크 패드를 갈거나 뭔가 서비스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만 사고 수리를 받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고 수리는 뭐 이거는 진짜 좀 채찍질을 좀 해야 되죠. 차라리 사고 수리 센터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사고 수리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또 부품 수급이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이거를 수리할 센터도 인력도 좀 부족하다는 거, 이거는 좀 대차게 좀 까야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지고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바디 센터라고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바디샵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간 좀 의아하죠. 이게 아무래도 옛날부터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 외제차 이 브랜드랑 이제 뭐 5년 들어온 지 뭐 4, 5년 된 이런 신생 브랜드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이거는 현실적으로 당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기존의 내연차와는 다르게 서비스 받을 내용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안을 좀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지금 수입차 브랜드 이런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를 다룰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을까? 엔지니어가 없어가지고 배터리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독삼사 중에 하나 있습니다. 독삼사 중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연차 위주로 그렇게 서비스 센터가 들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 독삼사들은 전기차를 테슬라에 비하면 그냥 거의 안 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아예는 그런 엔지니어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게다가 이게 독삼사뿐만 아니라 현대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도 어지간하게 뭐 배터리 셀이 막았다 좀 이런 거 되면은 진단하는데 수만큼 깔려있는 그런 블루엔즈가 아니라 센터를 가야 되는데 그 센터 수가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정말 안 됩니다. 팔린 거에 비하면 이거 진짜 현대기아가 더 문제야. 이런 직영센터가 거의 없다는 거, 현대기아도. 이거 부족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 나가면은 테슬라가 전혀 또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면은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은 거는 좀, 제가 이렇게까지 왜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정말 억지로 짜낸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 뉴스들이라서 그래요. 정말 어릴 때 싱크비 가셨나?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뭐 고실 패스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관 분들, 뭐 박사학위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당연히 도움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전기차 오너에게 정말로 다이렉트하게 와닿냐?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센터를 늘릴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늘려주면 좋겠지만 이건 바라는 바입니다만, 차라리 그냥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네, 꼬리야 그냥 안 팔아, 그냥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그냥 더 불리해지는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말고 감히 좀 제안하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재탕하는 건데, 이 전기차를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판매 대수 대비 인프라, 그러니까 직접 테슬라처럼 아무 보조금을 받지 않고 테슬라만의 이런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것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이런 거를 구축할 수 있게 민간 협의체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라든지 이쪽이랑 이제 해가지고 내가 전기차 이 정도 팔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전기차 이런 인프라 보급에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지, 차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단독으로 설치하기엔 좀 아깝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 나라와 내가 좀 뿜빠이를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충전 인프라에 기여하는 비율, 이런 비용 같은 거, 그러니까 차 한 대 판매하는 것마다 이 전기차 인프라 확충 비용에 얼만큼 투자했는지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뭐 나라에당 이런 쿵짝쿵짝도 안 하고 그냥 지도 이렇게 엄청 많이 깔았네? 한 대 팔 때마다 이렇게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들였네? 그래, 얘네는 내년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겠다. 반면 여기 BMW i4 이렇게 팔아놓고 여기 BMW 전용 충전기 몇 개나 있어? 이거 딜러사 깔아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안 되겠네. 내년에 이제 보조금 삭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이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소극적이었던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 보조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까는데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정말 전기차를 조금 파는 회사는 그냥 안 받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대기아 같은 정말 큰 회사는 보조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까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피트라
테슬라고 까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거?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외산 브랜드 이렇게 욕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보조금 없이 자체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가 얼만큼 있냐 생각해보면 그냥 테슬라가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지구상에서 유일해요. 반대로 현대기아 지금 보조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보조금 막 테슬라가 이렇게 막 연 1,000억씩 쓸어간다고 욕할 동안 현대기아는 얼만큼 쓸어갔나 안 보여주죠? 이 기사 여기 주주가 누구였더라? 이 배는 받아갔을 건데 그래놓고 인프라 깔아주는 거는 나라에서 깔아주는 그거에만 의존하고 있고 EPT 깔짝깔짝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면은 정말 이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 신경을 쓰고 누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싱크빅도 안 하고 제가 뭐 박사도 아니지만 전기차 타는 일반인이 봐도 이런 쉬운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서 이런 정말 정말 기가 막히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습니까 진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면은 제 생각을 들으신 분들은 누구한테도 공유를 드릴 거고 이렇게 좀 생각이 퍼져나가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는 공감대를 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좀 잘 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린 거니까 뭐 그렇게 막 나쁘게만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국익이 최우선인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오너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좀 말씀드린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